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은, 이제 후반 작업 배워야 되겠죠. 후반 작업. 우리가 이제 촬영도 배웠고, 사운드도 배웠고, 또 뭐 구성한 기획안 쓰는 방법도 여러분들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고, 촬영을 다 했다 생각하시고, 그 촬영한 것을 어떻게 편집을 할 건지, 후반 작업에 배우긴 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 아직 촬영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집 방식이기도 하는데, 오늘 가르쳐 줄 거는 편집 방식이기도 하는데, 이게 동시에 촬영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씬을 구성할지, 그런 것을 배우고, 또 어떻게 숏을 연결할지, 이런 것을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씬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숏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씬도 어떻게 연결하고, 또 씬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이 촬영하기 전에 일종의 컨티뉴어티, 콘티라고 하죠. 콘티를 구성하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일종의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영상으로 배열할지를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을 그냥 가서 찍고 난 다음에 편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편집할지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찍는 거예요. 예, 그리고 편집할 때는 그 계획했던 대로 그냥 쭉 편집하면 돼요. 예. 물론 이제 편집할 때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래서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편집을 고려한다, 편집을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촬영을 해야지 촬영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쓸데없는 거 안 찍게 되겠죠, 그죠? 예. 효율적으로 촬영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편집할 때도 굉장히 편집이 잘 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떻게 그 붙일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것들을 잘 촬영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잘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편집할 때 뭐가 모자라는 영상이 없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잘 해야 되겠죠. 촬영해서 좋은 촬영본들이 있어야지 편집이 잘 되거든요. 그래 안 그러면 하다가 내 편집하다가 이거 촬영본이 없네, 또 촬영해야 되겠네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보통 대부분 영상 제작이 그래요. 촬영 기간이 있고 편집 기간이 있는데 편집 기간 중간에 또 촬영을 하러 간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왕초보라고 얘기 듣겠죠. 예. 왜냐면 이제 대부분 많이 찍어본 사람들은 그 어떻게 편집할지 다 계획해가지고 촬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모자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해서 다 준비를 다 합니다. 모자란 게 없게, 부족한 게 없게끔 다 촬영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어떻게 촬영을 할지 계획을 좀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줄 것이 촬영 할 때 어떻게 숏을 연결할지, 또 그 씬이 또 여러 가지 씬을 찍을 거라면은 그 씬은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그 씬 안에 그 영상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그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촬영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 나가기 전에 콘티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는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만드는 그런 이제 비드라마성 그냥 이제 뭐 그 리얼리티 형태로 찍게 될 경우는 그냥 구성안에다가 아니면 또 대본을 썼으면은 그 대본에다가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줄 걷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때 배웠죠. 숏의 여러 가지 종류들. 그래서 뭐 POV라고 적을 수도 있고 또 이제 OS샷이라고 적기도 수도 있고
또 BS, 바스샷, 그죠? CU, 클로즈,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여튼간에 내가 어떤 사이즈의 또 어떤 카메라 움직임, 또 어떤 앵글, 뭐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이것도 쓸 수 있죠, 그죠? 이거는 달리샷, 이거는 줌, 뭐 이렇게 또 이거는 포커스 이동,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샷 크기 그리고 카메라 움직임 또 샷의 앵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머릿속에 나중에 어떠한 영상이 나올지 계획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그런 것을 배우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늘 배울 것이 그 편집의 정말 기본이에요. 예. 기본적인 비가시 편집이라고 해서 비가시 편집, 또 이제 비가시가 편집 있으면 이제 가시 편집도 있겠죠. 비가시란 말은 이제 보이지 않는 편집이고 가시 편집은 보이는 편집이에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씬을 연결하는 방법, 또 숏을 연결하는 방법. 지금 이제 비가시 편집, 불연속 편집이 이제 비가시 편집 또는 이제 그 가시 편집 하면은 불연속 편집이죠. 예. 비가시 편집이 연속 편집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연속적인 것이죠. 그리고 가시 편집, 눈에 보이는 거니까 툭툭 끊어지니까 이제 불연속 편집. 뭐 말은 어렵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씬들을 어떻게 샷으로 구성할지 그런 문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언어죠. 이제 영상 언어, 그런 문법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씬을 구성하는 언어적 그 영화적 언어 또는 영상적 언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그 숏의 예술이라는 전자책이죠. 예, 제가 쓴 전자책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아이북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전자책이고, 또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우리나라 뭐 교보문고라든지 그런 뭐 그 전자책 그 서점이 있죠. 전자책. 하여튼 일반 서점에다 전자책을 팔죠. 예, 거기에 이제 숏의 예술이라고 이제 제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이에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약간 이제 디자인이 좀 다르죠. 디자인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요 책으로 오늘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책에 이제 동영상도 전자책이니까 이미지도 많고 또 동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틀 수도 있어서 편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숏의 연결,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이렇게 비가시 편집, 매치 컷, 사이즈, 180도 법칙, 30도 법칙, 스크린 방향, 사운드 연결, 뭐 컷오베 이런 거를 우선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매치 컷. 매치 컷은 이제 그야말로 매치. 컷을 할 때, 컷이 이제, 딱딱딱 샷들이 그 연결될 때 잘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치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아까 말했던 이제 비가시 편집, 눈에 보이지 않는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편집, 연속 편집, 컨티뉴어티 편집, 이렇게.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편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든 또 드라마를 찍든 주인공이 만약 있다고 하면은 주인공의 움직임이 행동이 이렇게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찍으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카메라를 여러 대 써서 찍으면은 편집을 할 때 쉽게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샷들을 찍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카메라 여러 대 쓰기 쉽지 않죠. 카메라 한 대가 찍죠. 그래서 이제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카메라 한 대가 찍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의 샷 동일한 앵글과 동일한 샷 사이즈로 계속적으로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면서 찍으면은 이제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편집이. 그러니까 이제 편집이라는 거는 우선은 다양한 뭐 이렇게 전체샷도 보여주고 또 바스트샷도 보여주고 또 클로즈업도 보여주고 또 다시 또 바스트샷 보여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커트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카메라 한 대를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예. 그래서 반복해서 찍었을 때 나중에 편집을 할 때 같은 시간대에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배우의 동작이 연기 찍을 때 같은 내용을 찍더라도 같은 내용을 다른 샷들 그래서 하나는 바스샷 하나는 풀샷 이렇게 두 가지를 찍을 때 풀샷 찍을 때하고 바스샷 찍을 때하고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동작을. 그래도 이제 마치 그 물을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동작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동작이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거 영상 한번 볼까요? Hoping that he would come back and beat her. Someday, Elena, will be a Sam. 네, 이거는 아까 지금 본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제가 촬영을 한 건데 지금 이 풀샷하고죠. 이렇게 볼까요? 요 풀샷하고 요 풀샷하고 지금 이 바스샷하고 다른 시간에 찍은 거예요. 다른 시간대 찍어서 나중에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편집을 하니까 그냥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죠? 흘러가요. 그래서 마치 실시간적으로 찍은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매치컷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해서 찍었을 때 동작들을 연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매치한다. 그래서 이제 매치컷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어떤 인물의 동작을 연결해서 찍는 그런 이제 모든 영상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진 이래로 초기에 이제 편집 문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헐리우드 편집 문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비가시 편집이 문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가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편집. 그래서 누구나 언제 컷을 했는지 그게 이제 인식이 되면 안 되죠. 영화를 보는데 컷했네? 컷했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배우의 동작만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걸 매치컷이라고 하고 다음 이번에는 점프컷. 점프컷은 그의 반대죠. 이제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 편집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편집이 이제 점프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걸 한번 볼까요? 점프 어떻게 여기는 이제 매치컷도 있고 점프컷도 있는데 들어가죠. 손 주면 다 주는 거야. 안 돼. 이때 이제 손을 이렇게 할 때 반복이 돼요. 그죠? 반복.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점프 컷이 좀 돼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커트가 됐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건데 또 다른 영화에서 점프 컷을 한번 볼까요? 그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점프 컷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タイプは打てるええ、まあ。打って 점프가 됐죠, 그죠? 예. 점프가 이제 시간이 경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예. 갑자기 시간이 확 뛰었죠,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건 뒤에 보면 알죠? 뒤에 이제 사람 배경이 팍팍 뛰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꽤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그죠? 早く秘書を決めてくれ 예. 여튼, 그 비서를 뽑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여튼, 뭐 보통 비서를 뽑을 때 이제 면접을 보는 건데, 하루 종일 바뀌죠,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본 거를 이게 짧은 시간에 점프 컷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또 편집을 했죠. 그래서 시간 경과를 보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프 컷을 언제쯤 내가 쓸 수 있겠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시간 경과를 긴 시간을 짧게 이렇게 보여줄 때.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올드보이에서도 이제 올드보이 그 초반에 오대수가 경찰서에 잡혔을 때도 뭐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그 밤새도록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난동 부렸다가 또 경찰관한테 또 잘못했다고 했다가 또 조폭이 오니까 또 깨갱했다가 뭐 또 누워가지고 막 발길질했다가 뭐 그런 그 밤새도록 일어나는 일들을 또 이런 식으로 커트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여튼 점프 컷은 누가 보더라도 커트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매치컷보다 훨씬 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긴장을 시켜요. 보는 사람들을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게 뭐가 잘못됐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집중하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영화 모든 것이 다 점프컷이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되게 힘들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그죠? 계속 뭐지 뭐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죠. 보통 영화는 이제 편하게 또 보여줄 필요는 있으니까 그냥 무르듯이 천천히 감상하면서 그 사람의 주인공의 어떤 사람인지 그냥 거기에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점프컷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점프컷을 이렇게 쓰는 거는 그 목적이 그렇게 일부러 그 사람들이 집중하게끔 만들고 뭔가 이게 상황이 뭔가 이렇게 긴장의 국면인지 뭐 강조하거나 뭔가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주목을 시킬 때 그때 이제 일부러 그렇게 쓰거나 또 이제 짧은 시간에 사람들한테 뭔가 주목을 시키려면은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길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뮤직비디오나 광고 같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점프컷을 막 써도 관계 없겠죠. 그죠? 그거 짧게 끝나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와 광고에 점프컷이 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시간으로 그냥 몽타주 그 긴 시간을 짧게 그 경과를 짧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프컷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움직일 때 컷. 이제 일종의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편집에 어떻게 붙일지 가장 기본적인 걸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언제 컷을 할지,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컷을 할 때 언제 컷을 할지, 요거를 볼까요? 이 영상을.
예. 지금 이게 이렇게 여기 주인공이 이제 지금 병을 이제 머리로 이제 깨려고 막 그러죠. 예. 그때 이제 예, 머리로 이렇게 탁 움직이려고 할 때 탁 커트가 되고, 그죠? 커트가 되면서 이제 그 바로 밑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튼 그렇게 샷이 탁탁 바뀔 때는 정지해 있는 때보다 하여튼 움직일 때 탁 커트하는 것이 더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로드 투 포지션의 한 장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꼬마애가 이렇게 잘못하고 들어와요. 예, 들어왔다가 요게 아까 여기까지가 지금 샷이 안 변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 컷이 안 됐어요. 예, 컷이 언제 됐냐면은 이 꼬마가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 탁 이렇게 컷이 돼요. 예, 첫 번째 컷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컷이.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창고인데 창고를 이렇게 밀가루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고개를 돌리면서 움직이면서 이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커트가 돼요. 이렇게 두 번 커트가 되거든요. 두 번 커트가 되는 그 위치가 바로 그 연기와 사실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행동이 잘 보여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행동의 어떤 연기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중간에 깨면 안 돼요. 깨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연기가 다 끝나고 그 다음 연기를 하려고 할 때, 그죠? 그때가 이제, 지금 그 다음 연기가 자전거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타려고 딱 움직일 때 커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고개를 딱 돌린 다음에 쳐다보면서 또 연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기의 흐름을 끊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움직일 때 커트하는 것이, 그죠? 한참, 뭔가 진지하게 눈빛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커트가 딱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뭔가 고개를 딱 돌린다거나 이럴 때 이제 커트를 하는 얘기죠. 그죠? 예. 일어선다거나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이제 이게 비슷한 사이즈에서 커트가 되면은 또 튀어 보여요. 그러니까 커트는 같은 그 사람을 쭉 보여줄 때는 그 사람들의 사이즈가, 그죠? 사이즈가 그 굉장히 이 정도 샷에서 클로즈업으로 가버리면은 웬만하면 이게 그 튀어 보이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근데 이제 비슷한 사이즈로 커트가 되면은 되게 튀어 보인다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지금도 이제 아까는 손을 뿌리쳤는데 이번에도 손을 자꾸 뿌리치죠, 그죠? 네. 근데 그것을 커트가 돼요. 근데 비슷한 사이즈로 커트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점프 컷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일부러 이 둘 사이에 이런 그 관계를 좀 더 이거 심상치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점프 컷도 쓰고 일부러 여튼 점프 컷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점프 컷이라는 것은 튀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불연속 편집, 연속처럼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부러 불연속 점프 컷을 하려면은 비슷한 사이즈로 커트를 하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요거는 이제 영상의 편집과 촬영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들어봤을 거겠죠? 180도 법칙. 예, 그러니까 이제 이 180도 법칙을 만약 잘 몰라서 어기면은 나중에 촬영하고 집에 와서 편집을 하는데 되게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둘이서 막 대화하는 걸 편집을 딱 했는데 갑자기 커트를 딱 했는데 서로 마주봐야 되는데 갑자기 같은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죠. 난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을 찍어야 되는데 갑자기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0도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둘이서 이제 투샷 있을 때는 전체 설정사 있을 때는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여자는 이쪽을 쳐다보고 있고 이 남자는 이쪽을 쳐다보고 있죠. 네. 그것이 커트가 되더라도 그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여전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이걸로 보게 되면은 아까 보면은 지금 여튼간에 이 풀샷으로 쭉 가면 관계가 없지만은 이 바스트샷 이건 클로즈업이죠. 이것도 클로즈업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클로즈업 찍었을 때 당연하게 얘는 투샷에서 설정사에서 남자가 오른쪽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한테 왼쪽이네. 왼쪽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방향이 다른 거죠. 바로 그거예요. 카메라 똑같아요. 카메라도 여기 있냐 저기 있냐에 따라서 이게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제 얘는 왼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지금 투샷도 왼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그 영화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도 지금 오른쪽으로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또 커트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 쳐다보고 있는데 커트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맞는 거죠, 그죠? 근데 그 180도 선이 뭐냐면은 이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얘네들 그 둘 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 쳐다보고 있는 그 사이에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서 카메라가 얘네들이 있는 이 선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담장이 있다고 보면 돼요. 담장. 하나의 여기 담장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담장 안쪽에서 찍어야 돼요. 이 담장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카메라가. 카메라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 이게 지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면은 지금 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가 이 넘어간 샷을 카메라가 넘어가서 그냥 계속 찍었어요. 모르고. 그래서 집에서 편집을 딱 해봤더니 그 다음 샷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샷 다음에 이렇게 이게 붙으면 안 되겠죠.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0도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당연하게 지금 이 샷은 좀 이제 이쪽에서 조금 멀리서 찍은 거죠. 그래서 OS 샷으로 찍었죠. OS 샷을 찍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좀 카메라가 가까이 가가지고 딱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샷 다음에 이 샷. 제일 처음에는 전체 풀샷에서 그 다음에 이 샷을 보여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샷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또 컷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죠. 카메라가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넘어가서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180도 법칙을 지켜야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알겠죠? 여러분 180도 법칙이 뭔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30도 법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30도 법칙. 30도 법칙은 뭐냐면은 이거 잠깐 볼까요? 너무 금방 지나갔죠,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커트 있죠, 커트 이렇게 커트. 그럼 커트했는데 커트했을 때 안 튀잖아요, 그죠? 이게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러운 거 이 카메라의 위치가 처음에는 한 이쯤에서 찍고 있다가 그죠? 그 다음 샷에서 카메라 위치가 바뀌어요. 바뀔 때 그게 30도 이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30도 이상으로. 한 10도 정도, 뭐 20도 정도 움직이면은
뒤에 배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배경과 얘를 10도만 움직였다. 10도만 움직여가지고 찍었다면은 얘들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서 있는데 그래서 10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바스트샷으로 둘이서 찍었다면은 얘들은 지금 똑같이 서 있는데 갑자기 배경이 확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배경이 배경이 왜 움직이지? 이런 갑자기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10도만 움직였을 때. 근데 이제 아예 이렇게 30도 이상으로 확 움직여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얘들도 자체도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뒷배경이 다른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자세가 다르니까, 자세가 아니라 보여주는 얘는 프로파일, 얘는 이제 옆면을 보여주고 있고, 얘는 거의 앞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뒷면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한 10도 이하로 사이즈 카메라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딱 하면은 거의 같은 이 남자도 거의 같은 프로파일 옆모양인데 똑같이 서 있다고 왜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을까 뒤 화면이 뒤에 배경이 거의 좀 이상한 느낌이 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카메라 똑같은 걸 찍을 때 보통 이제 지금 니샷이죠. 니샷에서 지금 바스트샷으로 찍을 때 그럼 반복해서 찍어주는 거죠. 예. 똑같은 행동을 하라고 한 다음에 반복해서 찍어줄 때 바스트샷을 찍을 때는 카메라 위치가 확실하게 30도 이상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또 인물 행동을 찍을 때 그런 것만 명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매치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촬영할 때 사이즈를 확실하게 바꿔준다. 똑같은 샷을 다른 사이즈로 찍어줄 때는 똑같은 행동을 다른 사이즈로 찍어줄 때는 하나는 풀샷, 하나는 바스트 찍어줄 때는 확실하게 사이즈 카메라 숏의 사이즈를 바꿔준다.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왜냐면 같은 사이즈로 찍으면 그건 튀니까. 아까 비슷한 사이즈로 찍으면 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로 찍을 거를 굳이 다시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풀샷을 찍었는데 또 거의 비슷한 풀샷을 또 찍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풀샷 찍었으면 그 다음에 바스트샷 이게 확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10개 보고 있다가 가깝게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사이즈를 확실하게 다르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앵글도 카메라 위치도 각도도 30도 이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잘 매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졸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가상선과 30도 법칙을 다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둘이서 가상선이 그어져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이쪽에 있다가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 이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선 안쪽에서 계속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바스트에서 지금 얘가 이름이 벤인데 벤의 바스트에서 그 다음 찍었는데 그 다음 또 반복해서 찍었을 때는 카메라 위치가 확 바뀌었죠. 각도가 확 바뀌어요. 왜냐면 이 배경이 또 바뀌면서 얘도 프로파일이었다가 확실하게 정면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튀지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여전히 똑같이 지금 물르듯이 흘러가죠, 그죠? 별 문제 없이 지금 흘러가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이러면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와 이거는 크게 이렇게 붙이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탁 커트하면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전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풀샷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풀샷인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풀샷이 아니라 이런 바스샷 정도라고 하면은 얘가 갑자기 방향이 확 바뀌면 이상하겠죠, 그죠? 풀샷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풀샷은 방향이 바뀌어도 분명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반대로 쳐다보죠. 그렇지만은 풀샷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80도 법칙도 풀샷일 경우에는 넘어가도 크게 물론 좀 이상하긴 하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특히나 지금 이 영화는 카메라가 아예 이렇게 넘어가 버려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가 들고 찍어요. 들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카메라가 쓱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연속적이니까 더더욱더 문제가 없죠. 그 카메라가 우리가 마치 이 밴 뒤에서 밴 뒤를 걸어가면서 마치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 영화는 사실은 헐리우드에서 이 영화가 1959년도 지금 60년대 초반 영화일 건데 졸업이란 영화예요. 굉장히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여러분 봤을지 보진 않았겠죠. 들어는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이 영화가 이제 뉴 할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이제 뉴 할리우드 시네마라고 해서 그 전에 할리우드 영화들은 180도 법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 철저하게. 그리고 예전 뭐 50년대 뭐 전후반 그런 영화들 대부분 영화들이 또 50년대 이전 영화들 카메라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걸 뭐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0도 법칙을 어긴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죠. 근데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의 감독 뉴 할리우드 시네마의 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크 니콜스 감독 이 감독은 이 180도 법칙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May I ask you a question? What do you think of me? What do you mean? You've known me nearly all your life. You must have formed some opinion of me. Well, I always thought that you were a very nice person. Did you know I was an alcoholic? What? Did you know that? Look, I think I should be going. Sit down, Benjamin. Mrs. Robinson, if you don't mind my saying so, this conversation is getting a little strange. Now, I'm sure that Mr. Robinson will be here any minute now. No. What? My husband will be back quite late. He should be gone for several hours. Oh, my God. Pardon? Oh, no, Mrs. Robinson, oh, no. What's wrong? Mrs. Robinson, you didn't expect... What? you didn't really think I'd do something like that. Like what? What do you think? Well, I don't know. For God's sake, Mrs. Robinson. Here we are, you got me into your house, you give me a drink, you put on music, now you start opening up your personal life to me and tell me your husband won't be home for hours. So? Mrs. Robinson, you're trying to seduce me. 다음 이제 스크린 맞나? 다음 이제 스크린 방향을 하겠습니다. 스크린 방향도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이것도 촬영을 할 때 이걸 모르면은 180도 법칙처럼 같은 선상이에요. 이제 같은 일종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이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어딜 간다 하면은 그 방향이 계속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찍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가죠.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목적지로 어딘 가는 스토리라고 하면은 그 일관적인 방향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요거는 롤트 포지션의 영화인데 영화 초반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 타고 가고 있죠. 예. 물론 이제 이거는 방향이 앞뒤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이것도 앞뒤니까 문제가 없는 건데, 그 다음 샷에서 이것도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만약 얘가 이번에는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 하면은,
얘가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얘가 이제 지금 어떤 상점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샷도 그러면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 샷이 반대로 이렇게 또 가는 거면은 그렇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한마디 일관성 그 컨티뉴어티 그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연속성. 그래서 이제 이것도 스크린의 방향을 신경 써가지고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Thank you so much. Applause to you. And the factory accident. Take a paper here. On off the trash. Only 5 cents. 다음 이제는 이제 숏에 우리가 연결을 다 했으니까 다음 이제 씬의 연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숏은 이제 숏이고 씬은 이제 장소를 말하죠, 그죠? 장소.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바뀔 때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지금은 이제 숏이 주로 숏이 바뀐다는 거는 숏을 연결한다는 거는 동시대의 어떤 흐름, 그 씬 안에 그 실시간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실시간적인 어떤 연속된 동작을 보여주기 위한 편집이라고 하면은 그렇기 위한 숏의 연기라고 한다면은 씬의 연기라는 거는 그야말로 갑자기 커트하면서 갑자기 공간이 점프하는 걸 말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씬의 연결은 씬이 바뀌면 갑자기 점프라는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팍 뭔가 이렇게 덜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씬을 바꿀 때 그런 느낌이 안 되게 마치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마치 다리가 마치 원래는 다리 없이 점프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자연스럽게 다리로 이어져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굉장히 역시 모르듯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편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마련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다리를 안 마련해주면은 대부분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파티장이라고 해봐요. 파티장에서 조용한 방으로 커트가 되면은 확 시끄럽고 또 파티장은 막 굉장히 화려한 그런 조명이 있다가 커트되면서 조용한 방, 그것도 어두운 방 커트하면은 갑자기 장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도 팍 갑자기 점프해보자 하고 덜컹하잖아요, 그죠? 소리가 막 시끄럽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좀 이상해요. 이상하는 것보다도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덜컹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사운드를 그러니까 브리지 아까 말했죠. 다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다리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다리를 보통 사운드로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뮤직비디오는 막 장소가 막 바뀌고 막 그래도 그렇게 점프된 느낌이 없어요. 덜컹한 느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음악이 그냥 브리지 역할을 해요. 음악이 이렇게 다른 공간 사이, 이 공간 사이를 음악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음악을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을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요. 큰 문제가 없어요. 덜컹한 경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영화를 밑에다가 음악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그 브리지로서 사운드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충작용하는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의 이 샷과 이 샷과 그 다음 샷, 그러니까 이제 뭐 파티장 샷과 방 샷, 그 샷 사이에 이 두 공간이 공동으로 쓰는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이미지가 브리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죠. 그거를 요 영화가 이제 네버랜드를 찾아서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터팬 연극이 끝나고 나서 얘가 이름이 이제 작가 베리라는 애예요. 이런 애가 이제 그 자기가 피터팬이라고 부르는 피터라는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연극 끝나고 막 시끄러운 공간이겠죠. 그래서 서로 얘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죠. 대화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샷이 한참 대화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샷이 이게 딱 보여요. 그러면 이 샷이 이 샷이 무슨 샷이지? 이게 이제 그 뭔가 여기 누군가가 뭐 이런 뭐 기구를 가져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이제 튀지가 않아요. 그 다음 샷이 이제 이게 이 피터의 어머니 방이에요. 어머니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공간을 띄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게 왕진 가방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니까 이 씬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씬에서 얘가 의사라는 게 나오고 의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게 왕진 가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왕진 가방이 지금 이 바로 전 씬의 클로즈업이 아니라 지금 이 방의 클로즈업인데 헷갈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그 클로즈업을 사이에 두고 두 공간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게 클로즈업이 이게 브리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경과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 경과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주인공이 지금 여행을 갈 거예요. 외국 여행.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카리브 해안 이런 데로 여행을 갈 건데 집에서 막 준비를 하고 있죠. 집에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 가서 마실 굉장히 시원한 맥주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가방 속에. 그래서 맥주를 넣기 전에 잠깐 이제 올려놨는데, 스탁 위에 올려놨는데, 그 맥주가 굉장히 누가 봐도 굉장히 시원해 보여요. 그래서 그걸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클로즈업으로. 그래서 막 이 맥주 안에 있는 공기방울이 막 올라가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익스트림 클로즈로 보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쫙 카메라가 빠지는 거죠. 뒤로 쫙 빠지면은 해변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맥주병이라는 클로즈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확 경과된 이런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중복 연결, 이제 똑같은 걸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같은 그 졸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벤이 대학교 교정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그 다음 컷이 갑자기 여기서 디졸브가 되면서 같은 사이즈의 공간이 디졸브가 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붐비죠. 이건 방학이고 요거는 계약이 된 것이죠. 계약.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사이즈의 어떤 샷을 이용해 가지고 중벽 시간 경과를 보여주는 거죠. 시간 경과. 그러니까 이제 방학에서 계약, 그 시간 경과를 이런 식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Are you going to Scarborough Fair? Parsley, sage, rosemary, and thyme.
true love of mine. Tell her to make me a title picture in the deep forest green. Parsley, sage, rosemary, and thyme. On snow-crested ground, without no seam or need, and echoes the child of the mountain. She'll be a true love of sleeps unaware of the cloudy call. Tell her to find me as a girl of a sprinkling of me. Parsley, sage, rosemary, and washes the bride with solitude. Between the salt water, rustles your strands and polishes a gun. She'll be a true love of mine. Tell her to reap it in a sickle, billows blazing in scarlet battalion. Parsley, sage, rosemary, and girls order their soldiers to kill and gather it all and to fight for a cause they long ago forgotten. She'll be a true love of mine. Are you going to Scarborough Fair? Parsley, sage, rosemary, and thyme. Remember me to one who is there. She once was a true love of mine. 또 하나 중복 연결의 또 하나의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야, 나 아까 진짜 열받았던 거 알지? 오늘 애들 말하는 것 좀 봐. 완전 나는 나쁜 년 같지. 예. 지금 이제 그 화장실 문이 이제 중복 연결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가 다르죠, 그죠? 시간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이미지,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를 브리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예요. 두 공간이 같은 이미지를 똑같이 쓰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브리지 시킬 때는 그런 식으로 같은 거 아니면 유사한 거 그렇게 또 다 비슷한 걸 쓰면 돼요. 같은 거 또는 아예 똑같은 거 아니면은 뭐 똑같은 거는 이제 하늘도 될 수 있죠. 어떤 여인 그 주인공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주인공이 보는 하늘을 우선 주인공을 보여준 다음에 주인공이 보는 하늘을 딱 보여줘요, 그죠? 예. 그 다음 컷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가 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컷을 딱 넣으면은 공간이 바뀌었죠, 그죠? 예. 남자는 뭐 부산에서 있고 여자는 뉴욕에 있는데 하늘은 같은 하늘을 쓰는 거죠, 같은 하늘.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미지를 중간에 브리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모양.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2001 오디세이에 나오는 유명한 이제 그런 장면인데 유인원이 막 이렇게 이걸 치다가 뼈다구를 치다가 뼈다구가 확 날아가요. 하늘로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 뼈다구가 그 다음 컷되면서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바뀌어요. 그죠? 인공위성으로. 그래서 이제 바뀌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이제 유인원 그 시절에서 미래의 세계로
미래 아니면 이제 첨단 과학의 세계로 확 점프하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유사한 이미지. 그래서 이제 중복 연결도 될 수도 있고 유사 연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것도 유사 연결이에요. 이것도 이제 지금 그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뺑뺑 도는데 그 뺑뺑 도는 모양이 지금 이 인피니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인피니티로 넘어가면서 지금 존 넷이라는 주인공이 이 창문에다가 쓰고 있는 요 글로 공간이 바뀌는 거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렇게 똑같은 유사한 이미지랑 뭐 중복 연결 또 유사 연결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안 보여줬네. 그 동작 연결 또 비슷한 동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 동작으로. 그것도 이제 유사 연결이 하는데 이건 동작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작이고요. 예, 이게 그 고개 꽃 까딱까딱 할 때 그때 커트가 탁탁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시간대, 를 씬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동작 연결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동작 연결을 시킬 수 있고 사운드 연결은 이제 사운드로 밑에 깔고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운드 이렇게 보면은. Carl, you're fucking amazing. How did you last so long? 그러니까 이 여자 목소리가 요거는 이제 침실이라고 하면은 그 전은 이제 주차장이죠.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침실로 넘어갈 때 그 브리지 역할하는 거를 그 침실에 있는 여자의 목소리를 먼저 나오게 해서 브리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J컷이라고 해요. J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밑에 사운드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여기 사운드. 반대는 L컷이라고 해서 L컷은 이제 그 사운드가 이제 첫 번째 그 씬 사운드가 그 다음 씬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된 다음에 사라지게 되는 뭐 이렇게 되면 하여튼 사운드를 통해서 이렇게 브리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사 연결은 그야말로 이제 그 대사를 통해서 그 다음 씬을 이제 동기부여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점프한다는 느낌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전에 영화 봉준호 감독 괴물을 보면은 그 복도에서 송강호가 병원 복도에 있는데 이제 의사가 다음날 다음날 검사해야 되니까 금식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금식하세요. 그러면 이제 송강호가 끄떡끄떡하면서 커트 내면서 그 다음 씬이 밤 씬인데 강도가 막 개거스럽게 골뱅이를 먹고 있는 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의 특유의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상황을 또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씬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대사 연결해서 대사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한 다음에 대사가 일종의 이제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죠. 미쳤어 진짜.
옛날 생각나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옛날 씬이 어떤 씬이 바뀌죠. 씬이 또 모텔 방에서 이렇게 지하철 씬으로 바뀌는데 이때도 이제 옛날 생각나네라는 말이 이제 일종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J컷이었죠. 미리 먼저 모텔 방에서 갑자기 소음이 들리죠. 이게 무슨 소음이지? 하니까 알고 보니까 지하철 소리죠. 그래서 지하철 씬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도 J컷, 사운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운드 연결 또 대사 연결 이렇게 두 가지로 연결을 한 걸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꼭 이제 그렇게 뭔가 중간에 브리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황이 이제 굉장히 어떤 극적인 상황일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점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끔 여기서 정말 점프를 하긴 해요. 지금 이제 벤이 이것도 이제 졸업에 나온 영화죠. 마이클 니콜스 감독의 졸업에서 벤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점프를 해요. 이렇게 점프를 하죠. 점프를 했는데 그 다음 착지한 데가 이제 아빠 친구 부인과 함께 있는 그런 모텔방이죠.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동작 연결이기도 해요. 동작이 이 동작이 그 다음 동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동작 연결이기도 하면서 또 기본적인 우리가 이 영화에서 이미 이 둘이서 이렇게 불륜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벤의 입장이 아니라 이 지금 아빠 친구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륜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자연스럽게 연결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 동기가 있는 확실한 극적 동기가 있으면 또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뭐 비디오 효과는 뭐 여러분 디졸브라든지 페이드 와이프 뭐 그런 여러분들이 뭐 프리미어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그런 트랜지션들 주죠. 그런 걸 주게 되면 또 뭐 이게 커트가 덜컹 들인 느낌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여러분 다 아니까. 우리 그냥 술이나 먹자. 이제 씬의 다양한 연결. 그래서 요즘에는 씬이 이제 여튼간에 그런 인위적인 트랜지션 이런 것들을 안 쓰고 트랜지션을 쓴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그런 유사 연결이라든지 동작 연결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컨티뉴어티 연결되는 뭔가를 꼭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죠. 편집을. 그래서 그런 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꼭 영화 드라마 아니더라도 뭐 다큐멘터리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지금 씬 연결을 배웠으니까 다음은 이제 씬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우리가 이제 씬 구성은 이제 결국 샷들의 연결인데 이 샷을 연결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떤 계획을 할 수가 있는지 한마디로 이제 컨티뉴어티를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콘티를 어떻게 계획할 건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그 씬의 영상 구성하는 거를 이제 콘티라고 아까 그런 대로 했죠. 콘티? 콘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런 게 이제 콘티를 짠 건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 이제 보게 되면은 요 바닷가 씬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바닷가 이 씬 샷을 구성을 일종의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인공의 이렇게 바스 샷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디에 뭔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누가 서 있는 샷을 또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를, 서 있는 여자를 향해서 이 주인공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또 샷을 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촬영하고 있는 걸 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 와 있는, 둘이서 이제 서로 만나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사진가가 어떤 여자를 바닷가에서 만나기 전에 그 과정들을 보여줄 때 이렇게 샷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샷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대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 대본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시나리오 대본이 있다면은, 그래서 아까 여기가 이제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황을 이제 시나리오 대본으로, 지문으로 이렇게 쭉 쓰겠죠. 지문으로. 예,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가 있겠죠. 주인공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기요. 이렇게 대사가 있겠죠. 그래서 둘이서 대화를 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촬영을 할 때 계획을 해준다는 거죠. 클로즈업, 바위 클로즈업도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바닷가의 롱샷, 바닷가의 전체 샷, 롱샷도 계획을 하고, 또 주인공 이름이 마테오인데, 마테로의 롱샷, 또 계획을 하고, 마테오의 풀샷, 또 일레나의, 아까 여자 이름이 일레나예요. 일레나의 롱샷도 계획을 하고, 또, 여기서 대화를 할 때는 또 반복으로 찍어줘야 돼, 반복. 대화할 때, 마테오의 풀샷, 또 일레나의 풀샷, 이 두 샷을, 그러니까 똑같은 대화를 하는 거를, 마테오 입장에서, 마테오만 우선 풀샷 찍고, 또 일레나만 풀샷 찍고, 근데 물론 찍을 때 이제 여기서 OS로 찍는 거죠. 일레나 OS, 오버 더 숄더 샷이죠. 어깨에 걸고 찍는 거죠. 이것도 어깨, 그러니까, 마테오에서 찍을 때 일레나 어깨를 걸고 찍고, 일레나를 찍을 때 마테오의 어깨를 걸고 찍고, 그래서 두 번을 찍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레나의, 그런 미디움샷 단독적으로 또 찍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더 찍을 수 있어요. 또, 그래서 더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편집할 때 더 옵션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행동들을, 그래서 당연히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으면은 그걸 동시에 찍을 수 있겠죠. 동시에, 그죠? 실험 중계처럼. 그래서 연기하라고 하고, 동시에 한 카메라는 마테오 풀샷, 한 카메라는 일레나 그 풀샷, 또 한 카메라는 일레나 미디움샷, 이렇게 세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그 샷을 잡고, 둘이서 이기하는 걸 동시에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영화 찍을 때는 그렇게 멀티 카메라로 안 써요. 왜 안 쓰냐면은, 그 하나하나 샷을 공들여서 찍으려고. 하나하나 샷들을 그 뒤에 배경과, 그리고 또 인물의 그런 어떤 구도라든지, 그 미장센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찍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찍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의 카메라맨이 책임지고, 모든 샷을 다 보면서 책임지고, 마치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미장센을 신경 쓰면서 찍는다고 하면은, 동시에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찍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세 개를 동시에 볼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니터를 연결해가지고 멀티로 동시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카메라 보조한테 야, 샷 바꿔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도 그냥 한 명이 천천히 한 개씩 찍는 게 낫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조명이 문제, 조명 같은 경우가 하나하나 한 장면 찍을 때마다 조명이 또 바뀌어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이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조명을 좀 많이 또 쓰긴 해요. 또 대부분 또 실내 장면이 많기 때문에 실내 장면들은 조명을 그때마다 다 바꿔야 되거든요. 샷이 바뀔 때마다 또 조명이 바뀌어요. 거의. 물론 이제 그 바스트에서 클로즈업 갈 때는 크게 안 바뀌는데, 풀샷에서 클로즈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카메라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 뒤에 배경이 바뀌면은, 아까 말했죠. 이제 그렇게 30도 이상 보통 바뀌고 카메라 위치가 바뀌죠. 그럴 때는 다 바뀌어야 돼요. 다. 조명이 다 바뀌어요. 그냥. 조명 세트가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바뀔 때마다 조명 세팅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샷을 세팅을 다 해가지고 정성 들여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도 그렇고 그 영화도 그렇고 그 돈이 없어서 또 아니면은 카메라가 없어서 그 멀티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예술을 하려고 예술을 하려고 멋진 시각적인 예술을 하려고 그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이렇게 계획은 이렇게 한 다음에 찍을 때는 대부분 한 개 한 개씩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카메라가 바뀌었죠, 그죠? 또 카메라 또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OS 샷을 양쪽에서 찍은 거죠, 그죠? OS 샷을. 이 바스트 샷으로 바뀌었죠, 그죠? 또 바뀌었죠, 그죠? 또 바뀌었죠? 또 바뀌었죠, 그죠? Did you take a picture of the seagulls? Yes. Why?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게 이렇게 촬영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편집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 마스터샷 디스플레이, 또 우리나라 말로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모화면 촬영, 그러니까 한 마스터 샷으로 촬영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스터 샷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모화면이라고 번역했는데 보통 마스터 샷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해요. 마스터 샷. 그건 뭐냐면은 마스터 샷은 설정 샷을 말해요. 그래서 전체 하여튼 지금 주인공 두 명이 대화를 하는 상황이면은 이 주인공 두 명, 이 두 명을 다 보여주는 샷이 일종의 마스터 샷이 되겠죠. 두 명을 다 보여주는 샷이,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샷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저는 요 정도만 우선 찍었어요. 너무 이제 풀샷으로 그 롱샷으로 안 찍었고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다 나온 샷이 이제 마스터 샷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마스터 샷이죠. 그 상황. 마스터 샷은 인물이 두 명 다 나오고 인물도 다 나오고 그 배경이 뭐 어떤 배경인지 다 알려주는 일종의 설정샷이에요. 설정샷.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설정샷을 찍은 다음에 설정샷을 찍고 그 다음에 설정샷으로 둘이서 대화하는 걸 다 찍어요. 한 방에 쭉 다 찍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이 남자 또 따로 찍고 여자 따로 찍고 그렇게 찍었고 또 클로즈업 필요하면 또 따로 찍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찍는 거죠. 근데 물론 각각 샷이 다른 거죠. 씬은 1씬이지만은 첫 번째 씬이지만은 그 씬 안에 이 마스샷 1번 마스샷, 샷 1 마스샷, 샷 2 남자 샷, 샷 3 여자 풀샷, 그리고 샷 4 여자 클로즈업, 샷 5 남자 클로즈업 이런 식으로 샷 번호가 쫙 있으면서 그 샷들을 이제 다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마스터샷 그 촬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스터샷을 먼저 찍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또 반복해서 찍는 거. 근데 대부분 이제 영화들은 다 그렇게 찍어요. 대부분 그렇게 찍어야지 이제 배우들도 헷갈리지 않거든요. 헷갈리지 않고 우선 전체를 한번 쭉 끝까지 한번 찍어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찍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마스터샷으로 지금 요렇게 이쪽 지금 요렇게 여자를 걸고 남자를 보여주는 샷과 또 이제 남자를 걸고 여자를 보여주는 샷을 이제 두 개를 이제 설정샷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요것들을 그 안에 부분샷으로 본 거죠. 요렇게 이제 발스샷, 그죠? 발스샷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설정샷 다음에 이렇게 부분샷, 설정샷은 전체를 보여주는 샷이고 이런 거는 부분을 보여주는 샷이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마지막에는 다시 전체를 보여줘요. 설정샷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 마스터샷 디스플레이는 편집 방식이기도 하고 촬영 방식이기도 하는데 여튼 나중에 영화로 보여줄 때는 처음 전체를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부분 보여주고 있다가 또 마지막에 다시 전체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그 마스터샷 디스플레이 모함 참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가장 그렇게 많이 찍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서도 이게 전체샷을 이렇게 보여주죠. 처음에 전체샷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찍어요. 그래서 아버지 바스샷, 또 리즈와 제인의 투 버스샷, 또 어머니의 동상의 투 버스샷, 그리고 또 편지 클로즈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샷을 찍어준다는 것이죠. 다양한 샷들을. 그래서 그 샷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Dance the third with Miss Lucas. Oh, there, dear. Oh, poor thing. It is a shame she's not more handsome. There's a spinster in the making and no mistake. The fourth with a Miss King of little standing, and the fifth again with Jane. If he'd had any compassion for me, he would have sprained his ankle in the first set. Oh, Mr. Bennett, the way you carry on, anyone would think our girls look forward to a grand inheritance. When you die, Mr. Bennett, which may in fact be very soon, our girls will be left without a roof over their head, nor a penny to their name. Oh, Mama, please, it's 10 in the morning. A letter addressed to Miss Bennett, Mum, from Netherfield Hall. Praise the Lord. We are saved. Make haste, Jane, make haste. Oh, happy day. It is from Caroline Bingley. She has invited me to dine with her. Her brother will be dining out. Dining out? Can I take the carriage? Where? Let me see that. It is too far to walk, Mamma. It's unaccountable of him dining out, indeed. Mamma, the carriage for Jane. Certainly not. She'll go on horseback. Horseback? 하여튼 이렇게 풀샷으로 보여주고 있다가 여기 마스터샷이죠. 거기 굉장히 지금 마스터샷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업, 이 클로즈업, 여기 이제 부분샷이죠, 그죠? 예, 부분샷이고 투 바스샷, 또 이 두 명의 투 바스샷, 그죠? 예. 카메라가 좀 클로즈업으로 들어가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엄마의 바스트샷, 클로즈업, 아빠의 클로즈업, 또 두 명의 투샷, 또 클로즈업, 투샷,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설정샷, 마스터샷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샷들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끝날 때 다시 이 설정샷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이런 형태를 이제 마스터샷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내 구성하는 방법, 하여튼 콘티를 짜는 방법, 또 시내 영상 구성 방법은 이게 많은데 오늘 이제 무화명 촬영했는데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이제 평행 구조도 있고 다중명각, 반복 영상, 이동화면, 점진 노출, 화성 구조, 또 홀리우드 몽타주, 다큐리 방식,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못할 것 같고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